안녕하세요. 회색신사입니다. 오늘은 품질관리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관리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31살 건장한 청년이고 철강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라는 것이 뭐 파이프도 될 것이고 강판도 될 것이고 종류가 다양한데 저는 이제 무게목 관관이라 가지고 심리스 파이프, 그러니까 거대한 관관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핸드폰이나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를 사더라도 이 보증서라는 걸 주잖아요. 네. 저희 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발전소나 플랜트나 어디에든 납품을 할 때 이 보증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했던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는 성적서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성적서로 표현을 하고, 그것이 품질 관리가 되고 있다 안 됐다의 척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성적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즉 재료 시험을 하고 있고요. 사람 피부도 사람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탱글탱글하고 푸석푸석하고 다 다르잖아요. 네. 이 모든 철이라는 재료도 어떤 가공을 하고 어떤 열 처리를 하고 어떤 원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강하고 약하고 다 달라요. 아, 네. 그 기찻길에 여름에 늘어났다가 겨울에 뭐 줄어들고 그게 그러잖아요. 하드필드 강이라는 건데 네. 일종의 합금 강이에요. 네. 니켈 크롬을 좀 많이 첨가한 뭐 그런 강으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형상 기억합금 그런 네. 것들이 늘어났다, 자기 본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줄어들었다, 네. 그런 기능성을 갖는 강철이죠. 재료 시험은 네.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품을 만들고 나면 거기서 샘플링을 몇 개 합니다. 네. 샘플링을 몇 개 해서 네. 시료를 채취를 해요. 네.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런 시험들을 합니다. 인장 시험, 충격 시험, 네. 경도 시험, 네. 조직 시험 네. 등등등. 시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인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인장 말 한자 그대로 늘린다는 겁니다. 잡아 당기는 시험이에요. 네. 양쪽을 잡아서 당기면 이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쫙 늘어나다가 어느 임계점에 가면 팍 부러지겠죠. 네. 그때 나온 값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전문 용어로 금속학에서 쓰는 뭐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뭐 이런 말들인데, 네. 이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 네. 데이터가 하나 나오고요. 네. 이 재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네. 데이터가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걸 이제 보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게 판정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은 몇 개를 추출하는 걸까요? 이게 샘물을 뽑을 때 네. 이 샘물을 보통 히트라고 하거든요. 네. 한 번 샘물을 뽑을 때 그걸 한 개 히트라고 해요. 네. 히트, 그러니까 하나의 열 네. 열 처리에서 나온 하나의 샘물을 히트라고 하는데, 네. 보통 뭐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도 국제 표준을 따르거든요. 뭐 한국 같은 경우는 KS 규격이라고 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ASTM, 미국 재료 표준을 따라요. 보통 ISO, 이거는 국제 표준이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ASTM, ASME, 미국 기계협회, 미국 재료협회, 이게 보통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보통 KS는 많이 안 쓰고, 알다시피 미국 표준을 따라서 저희는 히트당 1개, 뭐 히트당 2개, 그런 게 규격마다 다 있습니다. 이 품질 관리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올해로 4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품질 관리 일을 하고 싶으셨나요? 품질 관리 업종을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전공이 이제 금속이었어요. 네. 대학교에서 이제 금속을 하다 보니까, 금속은 보통 대부분 선배들이 보니까 품질 관리업으로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제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선배들이 주로 어디를 가고 또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하는지 듣다 보니까, 이 업종이 또 내 성격이랑 내가 원하는 그런 직업관이랑 좀 맞아서 또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또 지원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철강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사실 뭐 금속이라고 해봐야 뭐 대표적으로 철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큰 제철소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비철이라고 해봐야 뭐 구리, 뭐 티타늄,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양산을 하고 또 수출을 하는
그런 재료가 철강이다 보니까 또 이 메인으로 또 선택을 했고 또 철강이 또 돈을 많이 줘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철강을 선택했습니다. 품질 관리라고 하면 네.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그 뭐 불량품을 걸러낸다라고 봐도 될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게 품질 관리의 역무거든요. 그리고 고객 만족 최대화. 네. 고객이 실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품질 관리 부서의 최고의 그런 역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제품이 불량이면 음. 어느 고객이든 불쾌하겠죠. 음. 네.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을 안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량품을 걸러내고 그런 것들을 또 비용 처리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게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0% 이게 불량품을 걸러낼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고객에게 불량품이 인도가 아예 안 돼야 되는 게 목표죠. 네.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품질 관리 시스템, 네. 그게 품질 관리 매뉴얼, 어찌 보면 또 국제 표준, 이것도 네. 하나의 표준인데 보통 모든 회사들에 보면은 ISO 9001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식품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뭐 MH 뭐 그 HPP 해썹인가? 예예예, 네. 맞아요. 네. 그 식품 회사들은 그런 걸 네. 또 인증을 받잖아요. 네. 우리 제품은 안전하고 먹을 수 있고 네. 뭐 어떤 뭐 스탠다드가 보증하는 뭐 네. 그런 하나의 인증이잖아요. 네.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예요. 품질 관리,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불량품을 양산하지 않도록 모든 게 절차적으로 안전하고 입증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를 공인하고 인증되는 게 ISO 9001이에요. 이 인증서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다 네.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네. 이 시스템 위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불량률이 최소화되겠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전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불량이 있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걸러지고 그게 제거가 된 다음에 고객에게 인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고객에게 인도되고 다시 백되는 현상은 그거는 품질 관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인증을 획득해서 이제 공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객이 받았을 때 불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네. 사실 고객한테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아. 근데 딱 한 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선배한테 네. 말을 들어봤는데 네. 이제 납품한 것들 중에 뭐 마감 처리라든지 표면에 뭐 어떤 결함 등이 보인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고객이 네. 야, 너네들 이거 나 주문했는데 좀 이상하다. 네. 한번 바꿔달라. 네. 제품을 다른 걸로 바꿔달라. 네. 그러면은 그냥 마냥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고객이 바꿔달라 한다고 그렇죠. 바꿔줄 수는 없죠. 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품질 시스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품질 시스템이 있으면은 모든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있었던 공정에 다 레포트가 만들어져요. 네. 이때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비파괴 검사라든지 제가 하는 재료 시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자료들을 다 모아놔요. 네. 그럼 그걸 딱 보여줘요. 네. 우리가 했을 때 네. 리포트상 그리고 데이터상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 데이터 플러스 우리가 제품을 내보낼 때 사진을 다 찍어요. 이 제품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네. 근데 고객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요. 네. 근데 우리가 찍었던 사진하고 다르겠죠. 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저희가 면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아. 저희가 내보낼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네. 운송 과정이라든지 네. 사이트에 도착해서 고객이 운용을 하는 과정에 생긴 불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또 철저히 다 따져보고 네. 저희 잘못이면 보상을 네. 하겠지만 네. 다 그런 걸 또 품질 비용을 디펜스하는 게 또 품질 음. 관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컴플레인을 제기했는데 네. 우리는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오면 살짝 기분이 나빠져서 네. 일본 거 철강 제품 사게 되면 그 회사에 좀 손해 아닌가요? 명확하게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본인들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네. 그거는 명백한 자기 잘못인 게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네. 뭐 LG 그 배터리랑 뭐 현대차에서 뭐 어떤 비율로 각각 정해서 품질 비용을 충당해가지고 보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문제가 생겼고 이게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다, 품질 관련 로스가 있었다, 이런 게 검증이 되면 저희가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료가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네. 우리 품질 자료들을 다 봤을 때. 네. 그러면은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고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막무가내로 너네들 서비스 정신이 안 좋다, 네. 뭐 이렇게 한다면은 네. 또 그 업계에서도 그 고객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엄청 그런 거죠. 일반 자영업 같은 데 보시더라도 진상 고객, 네. 네, 그런 진상 고객은 어디 가도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기 힘들 겁니다. 네,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렇구나. 이 제조업인데 이게 제품에 자신감이 있으면 네. 뭐 고객사가 뭐 그렇게 해도 크게 뭐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네, 고객은 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모든 거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컴플레인을 제기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채널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채널은 영업을 통해서 구매를 했던 담당자, 네. 발주서를 받았던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사내로 이렇게 각 부서로 뿌려지는 거죠. 네. 그 담당자들한테. 근데 공식적인 채널은 보통 영업입니다. 네. 그러면 영업팀과의 사이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틀어지거나 이럴 경우도 있나요? 아무래도 영업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품질은 손실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네. 서로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게 되고 네.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래도 좀 마찰이 생긴 경우가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보통 품질이 이겨요. 그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네.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다 면책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숫자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사람이 뭐 눈으로 보거나 사람의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네. 숫자나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어찌 보면 무력하다. 이 업계에서는 뭐 네. 어디서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적을 내더라도 숫자로 보지 그 사람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